자, 중학교 2학년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두 번째 단원인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는 식물은 호흡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생장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자, 제목에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8페이지에 보면은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움트는 생명이라고 해서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오고 그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이는 식물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생장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생명활동을 이어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흡이라는 첫 번째 소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했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식물의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4단원 처음에 배웠었는데요.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광합성은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 호흡은 광합성을 통해 만든 물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자, 밑에 있는 호흡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호흡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양분 즉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생명활동에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 과정을 봐볼게요. 광합성은 잎에서 얻은 CO2 플러스 그 다음에 물관을 통해서 들어온 H2O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었죠. 이때는 오히려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이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 과정은 이거의 반대 과정이니까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즉 기체의 이동을 비교해 보면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되고 산소가 발생을 하지만 호흡에서는 반대로 산소가 사용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자, 식물이 아닌 동물인 우리도 숨을 쉴 때 산소를 이용하듯이 식물도 산소를 가지고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게 됩니다. 또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주로 낮에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데 낮과 밤을 구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자, 이유는 왜 항상 일어나냐? 자, 에너지는 낮이나 밤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하다? 항상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의 기체 교환을 가지고 비교한 그림을 보면요. 낮에는 광합성이 있습니다. 자, 호흡도 일어나요. 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하고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기죠. 이 산소 중에 일부는 또 호흡으로 쓰이고요. 호흡을 통해 생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일정하게 양이 같다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면 마치 기체가 교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체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즉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러면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쓰이니까 흡수하는 것처럼 되고요. 산소는 방출하는 것처럼 됩니다. 자,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자,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므로 식물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표현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에 쓰이는 광합성의 재료들이 이 가하고 물이에요. 자,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쵸? 가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고 나온 결과물은 포도당과 뭐가 나온다 그랬을까요? 자, 산소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호흡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호흡에 쓰이는 재료는 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과 산소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에너지를 발생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가와 나는 썼으니까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식물세포가 포도당을 만들고 이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포도당의 입장에서 글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의 입장에서 글로 써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포도당 입장에서는 이를 식물세포가 포도당을 만들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자, 다음과 같습니다. 뿅.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볼게요. 식물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호흡이라고 한다. 식물은 밤에 산소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자,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서는 낮과 밤의 기체 교환이 각각 어떻게 일어날지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자, 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을까요? 자,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엽록체인데요. 이 엽록체는 잎에 존재하게 돼요. 자, 다른 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잎에 있죠. 자, 그러면 낮과 밤의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날까? 광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호흡의 양은 이렇게 많고요. 광합성은 거의 없거나 적을 겁니다. 이만큼입니다. 그럼 호흡의 양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자,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입니다.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줄기에 흐르는 수액은 왜 단맛이 날까요? 자, 가끔 이제 고로쇠 수액이라고 하는 걸 먹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일반 물과 다르게 약간 어떤 맛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물이 흐르는 어떤 줄기의 관에 뭐가 있다? 당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달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 당분을 우리는 포도당 같은 광합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식물 잎의 엽록체에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어떻게 쓰이냐?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광합성을 통해 생긴 광합성의 산물입니다. 자, 근데 얘 일부는 자, 녹말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녹말은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동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녹말을 설탕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설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분은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또 사용이 됩니다. 즉, 양분은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포도당, 녹말, 설탕과 같은 양분은 식물한테서 중요한 성분이 되겠죠. 자, 또 식물의 에너지뿐만 아니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생장에 사용됩니다. 즉, 뭐냐? 여기서 만들어진 양분은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식물의 자체의 생장에 쓰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먹어야지 움직이는데 쓰는 에너지를 만들고요. 많이 먹어야지 많이 클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남은 양분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양분은 두 가지를 다 쓰고 나면 저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된 걸 먹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말로 저장하는 게 감자에서 우린 여기를 먹죠. 설탕으로 저장하는 사탕수수를 먹기도 합니다. 포도당으로 저장된 포도를 먹기도 하고요. 단백질로 저장된 콩, 지방으로 저장된 깨를 먹기도 합니다. 즉, 사용하고 남은 양분을 다양한 물질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자, 그러면 해보기 문제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 표현하기입니다.
자, 지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 어떻게 생성 저장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자, 광합성에서 얘가 아주 물이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이산화 탄소가 필요하죠. 자, 얘가 포도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는 산소였죠. 자, 그러면 호흡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자, 얘가 뭐죠?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물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은 생장하는 데 사용하고 혹은 저장하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가을에 크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어린 사과 중에 일부를 솎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 까닭을 설명해 보면요. 자, 양분이 한 곳에 많이 저장돼 있어야지 훨씬 더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왜 그렇게 솎아내냐? 자, 일부를 솎아 줌으로써 자, 남아 있는 사과에만 저장하여 크고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게 해줍니다.